무정, 이광수 소설. 경성학교 영어교사 이영식은 오후 2시 4년급 영어 시간을 마치고 내리쬐는 6월볕에 땀을 흘리면서 안동 김 장로의 집으로 간다. 김 장로의 딸 선영이가 명년에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하여 영어를 준비할 차로 이 형식을 매일 1시간씩 가정교사로 초빙하여 오늘 오후 3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식은 아직 독신이라 남의 여자와 가까이 교제하여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순결한 청년이 흔히 그러한 모양으로 젊은 여자를 대하면 자연 수줍은 생각이 나서 얼굴이 확확 달며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남자로 생겨나서 이러함이 못생겼다면 못생겼다고도 하려니와 여자를 보면 아무러한 핑계를 얻어서라도 가까이 가려 하고 말 한마디라도 하여 보려 하는 잘난 사람들보다는 나으리라. 형식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우선 처음 만나서 어떻게 인사를 할까? 남자 간에 하는 모양으로 처음 보입니다. 저는 이형식이 오시다. 이렇게 할까? 그러나 잠시라도 나는 가르치는 자요. 너는 배우는 자라. 그러면 미상불 무슨 차별이 있지 아니할까? 저편에서 먼저 내게 인사를 하거든. 그제야 나도 인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할까? 그것은 그러려니와 교수하는 방법은 어떻게나 하는지 어제 김 장로에게 그 부탁을 들은 뒤로 지금껏 생각하건만은 무슨 묘방이 아니 생긴다. 가운데 책상을 하나 놓고 거기 마주 앉아서 가르칠까? 그러면 입김과 입김이 서로 마주치렸다. 혹 저편 책상 아래에서 무릎과 무릎이 마주 닿기도 하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형식은 얼굴이 붉어지며 혼자 빙긋 웃었다. 아니 그러다가 만일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어찌하게. 옳다. 될 수 있는 대로 책상에서 멀리 떠나 앉았다. 만일 저편 무릎이 내게 닿거든 놀라며 내 무릎을 치우리라. 그러나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면 여자에게 대하여 실례라. 점심 후에 아직 담배는 아니 먹었건만은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입김을 후후 내어 불어본다. 그 입김이 손바닥에 반사되어 코로 들어가면 냄새의 유무를 시험할 수 있음이라. 형식은 아플싸 내가 어찌하여 이러한 생각을 하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하던가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전신에 힘을 주어 이러한 약한 생각을 떼어버리려 하나 가슴속에는 이상하게 불길이 확확 일어난다. 이때 미스터리 어디로 가는가?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쾌활하기로 동료간에 유명한 신우선이가 대패밥 모자를 갖춰 쓰고 활개를 치며 내려온다. 형식은 자기 마음속을 꿰뚫어 보지 아니하였는가 하여 두 뺨이 한 번 더 후끈하는 것을 겨우 참고 지어서 쾌활하게 웃으면서 오래 막혔구려 하고 손을 잡아 흔들었다. 오래 막혔구려는 무슨 막혔구려야. 일전 허교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는가. 형식은 얼마큼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고개를 돌리며 아직 그런 말에 익숙하지를 못해서 하고 말끝을 못 맺는다. 대관절 어디로 가는 길인가? 급지 않거든. 점심이나 하세 그려. 아닐세 다른 날 같으면 사양도 아니하겠네마는 하고
다른 날이란 말이 이상하게나 아니 들렸는가 하여 가슴이 뛰면서 오늘은 좀 일이 있어. 일? 무슨 일? 무슨 술 못 먹을 일이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러한 경우에 다만 급히 좀 볼 일이 있어 하면 그만 이러니와 워낙 정직하고 나약한 형식이라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못하여 한참 주저주저 하다가 3시부터 개인 교수가 있어. 영어? 어떤 사람인데 개인 교수를 받아? 형식은 말이 막혔다. 우선은 남의 폐간을 꿰뚫어 볼 듯한 두 눈으로 형식의 얼굴을 유심하게 들여다본다. 형식은 눈이 부신 듯이 고개를 숙인다. 어떤 사람인데 말을 못하고 얼굴이 붉어지나? 형식은 민망하여 손으로 목을 쓸어 만지고 하염없이 웃으며 여자야. 아, 참 좋은 일일세. 약혼한 사람이 있나 보네 그려. 그러고도 내게는 아무 말도 없단 말이야. 에이 여보게 하고 손을 후려친다. 형식은 하도 머쓱하여 구두로 땅을 파면서 아니야 저 자네는 모르겠네. 김 장로라고 있느니. 옳지. 김 장로의 딸일세 그려. 응? 작년이지. 정신여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명년 미국 간다는 그 처녀로구만. Very good. 자네 어떻게 아는가? 그거 모르겠나? 적어도 신문기자가. 그런데 언제 엔게이지먼트를 하였는가? 아니야. 영어 준비를 한다고 날더러 매일 1시간씩 와달라기에 오늘 처음 가는 길일세. 허허, 그가 유명한 미인이라대. 자네 힘에 웬걸 되겠나마는 잘 얼러보게. 그럼 또 보세. 하고 대패바 번거지를 벗어 활활 부채를 하며 교동 골목으로 내려간다. 형식은 여태껏 그의 너무 방탕함을 허물하더니 오늘은 도리어 그 파탈하고 쾌활함이 부러운 듯하다. 미인이라는 말도 듣기 싫지 아니하거니와 약혼이라 엔게이지먼트라는 말이 이상하게 기쁘게 들린다. 그러나 자네 힘에 웬걸 되겠는가 하였다. 과연 형식은 아무 힘도 없다. 황금 시대에 황금의 힘도 없고 지식 시대에 남이 우러러 볼 만한 지식의 힘도 없고 예수 믿은 지는 오래나 워낙 교회의 뜻이 없으며 교회 내의 신용조차 그리 크지 못하다. 아무 지식도 없고 아무 덕행도 없는 아이들이 목사나 장로의 집에 자주 다니며 앓는 하는 덕에 집사도 되고 사찰도 되어 교회 내에서 젠제하는 꼴을 볼 때마다 형식은 구역이 나게 생각하였다. 실로 형식에게는 하이칼라 처자의 애정을 끌만한 아무 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형식은 자연히 낙심스럽기도 하고 비감스럽기도 하였다. 이럴 즈음에 김광현이라는 문패 붙은 집 대문에 다다랐다. 비록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는 예수의 사도 연마는 그도 계명하면 땅도 사고 은행 저금도 하고 주권과 큰 집도 사고 수십인 하인도 부리는 것이다. 김 장로는 서울 예수교회 중에도 양반이요 재산가로 두셋째에 꼽히는 사람이다. 집도 꽤 크고 주랭량조차 10여 간이 늘어있다. 형식은 지위와 재산의 압박을 받는 듯해 일변 무섭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면서 소리를 가다듬어 이리 오너라 하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아무리 하여도
꽉 자리가 잡히지 못하고 시골 사람이 처음 서울 와서 부르는 소리와 같이 어리고 떨리는 맛이 있다. 안으로 들어오시랍니다. 하는 어멈의 말을 따라 새삼스럽게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중문을 지나 대청에 올랐다. 전 같으면 외객이 중문 안에를 들어설 리가 없건만은 그만하여도 옛날 습관을 많이 고친 것이다. 대청에는 반 양식으로 유리문도 해달고 문이 있는 책상포 덮은 테이블과 4~5개 홍모전 교의가 있고 북편 벽에 한 길이나 되는 책상에 신구 서적이 쌓였다. 김 장로가 웃으면서 툇마루에 나와 형식이가 구두꾼 끄르기를 기다려 손을 잡아 인도한다. 형식은 다시 옹공하게 국극례를 드린 후에 권하는 대로 교의에 앉았다. 김 장로는 이제 45, 6세 되는 깨끗한 중노인이다. 일찍 국장도 지내고 감사도 지낸 양반으로서 10여 년 전부터 예수교회에 들어가 작년에 장로가 되었다. 김 장로가 형식에게 부채를 권하며 매우 덕구려 자 부채질 하시오. 장로가 책상 위에 놓인 초인종을 2~번 울리니 건넌방으로부터 네 하고 15살 된 어여쁜 계집아이가 소반에 유리대접과 은으로 만든 서양 숟가락을 놓아 내어다가 형식의 앞에 놓는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복숭아 하체에 한 줌이나 될 얼음을 띄었다. 손이 오기를 기다리고 미리 만들어 두었던 모양이라. 자, 더운데 이것이나 마시오. 하고 장로가 친히 숟가락을 들어 형식을 준다. 형식은 사양할 필요도 없다 하여 연에 10여 수를 마셨다. 마음 같아서는 두 손으로 쳐들고 쭉 들이키고 싶건만은 혹 남 보기에 체면 없어 보일까 저하며 더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술을 놓았다. 그만하여도 얼마큼 속이 뚫리고 땀이 걷고 정신이 쇠락하여진다. 장로는 일전에도 말씀하였거니와 내 딸을 위하여 좀 수고를 하셔야 하겠소. 분주하신 줄도 알지만은 달리 청할 사람이 없어 그려. 영어를 아는 사람이야 많겠지요마는 그렇게 말하자면 노용 같은 이가 드무시니까 하고 잠시 말을 끊고 너는 신용할 놈이지 하는 듯이 형식을 본다. 형식은 남이 젊은 딸을 제게 맡기도록 제 인격을 신용하여 주는 것이 한껏 기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아까 입에 손을 대고 냄새나는 것을 시험하던 생각을 하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북받쳐 올라온다. 그러나 기실 장로는 여러 사람의 말도 듣고 친히 보기도 하여 형식의 인격을 아주 신용함으로 이번 계약을 맺은 것이다. 여간 잘 알아보지 아니하고야 미국까지 보내려는 귀한 딸을 젊은 교사에게 다만 매일 1시간씩이라도 맡길 리가 없는 것이다. 장로는 다시 말을 이어 영어뿐만 아니라 노용의 학식은 내가 다 들어 아는 바요. 형식은 장차 일생에 처음 당하는 무슨 큰일을 기다리는 듯이 속이 잠옷 덜렁덜렁하며 가슴이 뛰고 두 뺨이 후끈후끈한다. 형식은 장로의 눈에 안이 뜨이리만큼 가만가만히 옷깃을 바르고 몸을 바르고 눈과 얼굴에 아무쪼록 젊지 아니한 위엄을 보이려 한다. 이윽고 건넌방 발이 들리며 나이 40이 될락 말락한 부인이
연옥색 못이 적삼 못이 치마에 그와 같이 차린 여학생을 뒤 세우고 태읍을 곁으로 온다. 형식은 반쯤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서 공손하게 읍하였다. 부인과 여학생도 읍하고 장로가 가리키는 교의에 걸터 앉는다. 형식도 앉았다. 장로가 형식을 가리키며 이 어른이 내가 매양 말하던 이 형식시오. 젊으시지만은 학식이 도저하고 또 문필도 유명한 어른이요. 이번 선영에게 영어를 가르쳐 줍소서 하고 내가 청하였더니 분주하심도 헤아리지 않으시고 이처럼 허락하여 주셨소. 이제부터 매일 오실 터이니까 내가 출입하고 없더라도 마누라가 잘 접대를 하셔야 하겠소. 하고는 다시 형식을 향하여 이가 내 아내요. 저 애가 내 딸이요. 이름은 선영인데 작년에 정신학교라고 졸업을 하였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요. 형식은 누구를 향하는지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부인과 선영이도 답례를 한다. 부인은 형식을 보며 제 자식을 위하여 수고를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젊으시니가 언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참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하고 형식은 잠깐 고개를 들어 부인을 보는 듯 선영을 보았다. 선영은 한 걸음쯤 그 모친의 뒤에 피하여 한편 귀와 몸의 반편이 그 모친에게 가리었다. 고개를 숙였음에 눈은 보이지 아니하나 난대로 내어버린 감은 눈썹이 하얗고 넓적한 이마에 뚜렷이 춘산을 그리고 기름도 아니 바른 까만 머리는 언제 빗었는지 흐트러진 두 어울이 불구레한 복숭아 꽃 같은 두 뺨을 가리어 바람이 부는 대로 하느적 꼭 담은 입술을 때리고 기 좁은 가는 못이 적삼으로 혈색 좋은 고운 살이 몽롱하게 비치며 무릎 위에 걸어놓은 두 손은 옥으로 깎은 듯 불빛에 대면 투명할 듯 하다. 그 부인은 원래 평양 명기 부용이라는 인물 좋고 글 잘하고 가무에 뛰어나 평양 춘향이라는 별명을 듣던 사람이었다. 20여 년 전 김 장로의 부친이 평양에 감사로 있을 때에 당시 20여 세 풍류 남아있던 책방 도령, 이도령이 아니라 김도령의 눈에 들어 10여 년 김 장로의 소실로 있다가 본 부인이 별세하자 정실로 승차하였다. 양반의 가문에 기생 정실이 망령이거니와 김 장로가 예수를 믿은 후로 첩둠을 후회하나 자녀까지 낳고 10여 년 동거하던 자를 버림도 도리에 그르다 하여 매우 양심에 괴롭게 지내다가 행인지 불행인지 정실이 별세하므로 재취하라는 일가와 부모의 권유함도 물리치고 당연히 이 부인을 정실로 삼았습니다. 선영의 눈썹과 입 언저리는 그 모친과 추호 불차하니 이 눈썹과 입만 가지고도 좋기 미인 노릇을 할 수가 있으리라. 형식은 선영을 자기의 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형식이가 남의 처녀를 대할 때마다 생각하는 버릇이니 형식은 처녀를 대할 때에 누이라고 밖에 더 생각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알 수 없는 것은 가슴속에 이상한 불길이 일어남이니 이는 청년 남녀가 가까이 접할 때에 마치 음전과 양전이 가까워지기가 무섭게
서로 감흥하여 불꽃을 날리는 것과 같이 면치 못할 일이며 하늘이 만물을 내실 때에 정한 일이라. 다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덕과 수양의 힘으로 제어할 뿐이라. 형식이 말없이 앉아있는 양을 보고 장로가 선영더러 예, 지금 곧 공부를 시작하지. 아차, 순애는 어디 갔느냐? 그 애도 같이 배워라. 나도 틈 있는 대로 배울란다. 선영이가 일어나 저편 방으로 가더니 책과 연필을 가지고 나온다. 그 뒤로 선영과 동년배 되는 처녀가 그 역시 책과 연필을 들고 나와 공손하게 읍한다. 장로가 이 애가 순애인데 내 딸의 친구요.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 불쌍한 애요. 하는 말을 듣고 형식은 자기와 자기의 누이의 신세를 생각하고 다시금 순애의 얼굴을 보았다. 의복과 머리를 선영과 똑같이 하였으니 두 사람의 정의를 가히 알려니와 다만 속이지 못할 것은 어려서부터 세상 풍파에 부대낀 빛이 얼굴에 박혔습니다. 그 빛은 형식이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볼 때에 있는 것이요 불쌍한 자기 누이를 볼 때에 있는 것이라. 형식은 순애를 보매 지금껏 가슴이 울렁거리던 것이 다 쓰러지고 새롭게 무거운 듯한 감정이 생겨 부지불각에 동정의 한숨이 나오며 또 한 번 순애를 보았다. 순애도 형식을 본다. 장로와 부인은 저편 방으로 들어가고 형식과 두 처녀가 마주 앉았다. 형식은 힘써 침착하게 이전에 영어를 배우셨습니까? 하고 이에 처음 두 처녀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두 처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이 없다. 형식도 어이없이 앉았다가 다시 이전에 좀 배우셨는가요? 그제야 선영이가 고개를 들어 그 추수같이 밝은 눈으로 형식을 보며 아주 처음이오시다. 이 순애는 좀 알지만은 아니오시다. 저도 처음입니다. 그러면 A, B, C, D도? 그것은 물론 아실 터이지만은 여자의 마음이라 모른다기는 참 부끄러운 것이라. 선영은 가뜩이나 붉은 뺨이 더 붉어지며 이전에는 외웠더니 다 잊었습니다. 그러면 A, B, C, D부터 시작할까요? 네. 하고 둘이 함께 대답한다. 그러면 공책과 연필을 주십시오. 제가 A, B, C, D를 써드릴 것이니 선영이가 두 손으로 공책에다 연필을 받쳐 형식을 준다. 형식은 공책을 펴놓고 연필 끝을 조사한 뒤에 똑똑하게 A, B, C, D를 쓰고 그 밑에다가 공문으로 A, B, C, D 하고 발음을 달아 두 손으로 선영에게 주고 다시 순애의 공책을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러면 오늘은 글자만 외기로 하고 내일부터 글을 배우시지요. 자, 한번 읽읍시다. 에이, 그래도 두 학생은 가만히 있다. 저 읽는 대로 따라 읽으시오. 자, 에이, 크게 읽으셔요. 에이. 형식은 기가 막혀 우두커니 앉았다. 선영은 웃음을 참느라고 입술을 꼭 물고 순애도 웃음을 참으면서 선영의 낯을 쳐다본다. 형식은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여 당장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난다. 이때 장로가 나오면서 읽으려무나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읽지 않고 그제야 웃음을 그치고 책을 본다. 이 모양으로 Y, Z까지 3, 4차를 같이 읽은 후에 내일까지 음과 글자를 다 외우기로 하고 서로 격려하고 학가를 폐하였다.